해상법 제1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상기업위험관리법 중 해난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광의의 해난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사자 간의 구조계약 없이 구조행위를 하는 경우와 구조계약에 의하여 구조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반면 협의의 해난구조는 당사자 간의 구조계약이나 다른 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의구조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상 해난구조는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해난구조제도는 제3자가 해상위험의 극복을 위해 기여한 것에 대한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해난구조법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공포한 1681년 해사칙령에서 약탈 금지를 규정한 것이 현대적 해난구조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의 해난구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설, 준계약설, 부당이득설, 법적행위설,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으로 보는 설, 해상법상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설 등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는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데 반하여 해난구조는 구조의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해난구조는 사무관리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구조자가 타인의 항해선 또는 적하 그 밖의 물건을 구조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구조행위는 자기이므로 타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법률상의 의무가 없이 하는 구조행위이고, 네 번째, 구조된 재산의 소유자 등에게 불리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부당이득설은 구조자의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피구조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난구조에 있어서 피구조자가 구조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료를 반환되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구조자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익을 반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난구조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영미법규에서는 피구조자가 구조자에게 부담하는 전보 의무를 준계약적 의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를 준계약으로 보는 프랑스 민법의 태도와 같은데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계약적인 요소는 없기 때문에 우리 법책에서 준계약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 통설은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인데요.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이유는 법률의 규정이 미비할 경우에 그 성질을 명확하게 하여 본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질을 가진 법률 관계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요. 해상법상 특수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됨으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구조계약에 의한 해난구조의 경우에는 구조행위라는 일의 완성에 대하여 구조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제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난 발생과 관련해서 19세기 이후 그동안의 약탈금지라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해난구조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상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해난구조는 국적이 다른 선박 상호 간에 행하여져서 복잡한 섭외관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통일협약이 필요한데요. 1910년 해난구원구조협약, 1967년 군함의 해난구조와 군함이 행한 해난구조에 대하여도 같은 협약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의정서, 1989년 해난구조협약 등이 성립해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1910년 해난구원구조협약을 수용하여 입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난구조를 공동해송과 마찬가지로 해상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사고의 한호로 보아 해산의 구조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기타는 선언법,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난구조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해난구조는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행선 간에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난 구조는 해난 요건, 목적물 요건, 구조 요건이라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해난 요건은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해난을 당하였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해난이라 하면 항해에 관한 위난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즉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 또는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동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해난은 반드시 급박함을 요하지 않고 구조 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난의 발생 원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폭풍과 같은 자연적 원인이든 선원의 반란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적극적 원인이든 소극적 원인이든 무방합니다. 해난의 발생 원인이 선박 및 적하에 공통하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어떠한 수면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난의 발생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상뿐만 아니라 호천, 항만에서의 조난과 같은 내수에서의 순환도 이러한 해난 구조에 있어서 해난에 해당한다, 해난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적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난 구조의 목적물은 선박, 적하, 그 밖의 물건입니다. 여기서 선박이라 하면 항해선과 내수 항행선을 불문합니다. 노도선은 구조 활동 자체도 단순하고 구조 보수를 지급하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적으므로 구조의 목적물인 선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국공유선 중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의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구조의 목적물이 되지 못합니다. 구조선과 비구조선이 동일 소유자의 선박이더라도 해난 구조의 목적물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운송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박 장비, 식량, 의류 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밖의 물건이라 하면 속구, 여객의 수화물 등을 의미합니다. 인명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의 목적물은 해산에 한하는데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지 않은 한 인명만의 구조는 해난 구조가 아닙니다. 인명구조는 인간의 발로에 맡기는 것이 온당하고 또 해난 구조의 보수는 구조된 해산으로부터 변제되어야 한다는 낡은 이론의 잔재라고 하겠습니다. 재산구조와 함께 인명구조가 있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자가 의무 없이 구조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무 없이라 함은 사법상의 의무 없이 구조활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난선의 선원이 자기 선박 또는 그 적하를 구조하는 행위, 도선사의 그 인도 선박의 구조, 예선의 비예선 구조 등은 원칙적으로 해난 구조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예선계약이나 도선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난 구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선언법 등 공법상의 구호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구조는 해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상감시선의 구조는 그 선박 및 선원의 특수한 사명에 비추어 상법상의 해난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 의무자가 하는 해난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상법상의 해난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조가 성공적이어서 구조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구조를 가장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주의가 아닌 결과주의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일단 구조의 결과가 있으면 또다시 발생한 해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미 발생한 보수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구조자가 구조 과정에서 오히려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구조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이 책임에 대하여도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손해 방지에 대한 특별보상인데요. 이는 노력주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손해 방지 작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불성공 무보수 원칙, 즉 노큐어 노페이를 고수하게 되면 구조의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구조를 기피하거나 주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손해 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은 이러한 입법적 개선의 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난구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해난구조를 설명할 때 결국 보수 청구권과 관련된 결과적으로는 보수 청구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보수 청구권이 어떻게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로 결론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수 청구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해난 구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구조자에게는 상당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법은 영리활동을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무관리에서도 비용 청구라는 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제8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에서 구조료를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재반사항들이 민법상의 비용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명구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구조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산구조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구조작업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청구권자인데요. 이 보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해난 구조에 종사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이 선박 소유자, 선장, 회원 등 실제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모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구조된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예컨대 구조된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자, 질권자, 저당권자, 선박 우선특권자 및 이들과 계약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스스로 구조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의 유기적 조직으로서 자기 선박과 선원을 출연한 자이므로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등입니다. 다음은 구조 보수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의의 해난 구조에 있어서 해난 구조가 종료한 후 구조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합의된 금액을 보수액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 보수액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구조의 경우에는 보수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을 할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가게 됩니다. 약정이 해난 당시에 성립하여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해난이라는 급박한 사정하에서 부당하게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난 당시에는 별도로 해난 구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계약에 따르게 되고, 만약 구조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구조료에 대한 약정만 한 경우에는 상법상 협의의 해난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료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선수원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불성공 무보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노큐어 노페이라면 구조자가 아무리 많은 비용과 수고를 한 경우에도 구조의 결과가 없으면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협의의 해난 구조를 사무관리로 보았을 때 사무관리 역시도 노큐어 노페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계약구조의 경우에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노큐어 노페이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해난 구조의 법적 성질상 노큐어 노페이 원칙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손해 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별보상 청구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법은 1989년 해양구조협약 제14조의 특별보상제도를 수용하여 환경손해 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구조료액의 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 또는 적하 등의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구조자에게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노력의 성공에 대하여 일종의 상여금을 보수로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구조자의 환경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9년 해양구조협약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서 불성공 무보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노력주의 입법인데요. 구조자는 제884조의 구조료액의 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보상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구조작업 전반에 관한 비용을 말하며 환경손해의 방지 경감에 관계있는 작업에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보상은 일종의 안전망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박 또는 적하 등 재물의 구조에 따른 통상적인 보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 금액이 특별보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만큼만 특별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보상 청구권을 둔 것은 불성공 무보수 원칙을 수정 보완한 것이지 책임 구조의 논리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자는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환경손해가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위의 구조에 소요된 금액인 특별보상액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보상액 및 이에 대한 증액을 감액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 청구권과 특별보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보수 청구권을 갖고 또한 특별보상 청구권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료의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구조의 경우인데요. 각 선박 간의 구조료의 분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척의 독립된 선박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조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공동의 합의가 없어도 공동구조로 봅니다. 제888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의 수인은 수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박이기 때문에요. 제889조의 규정은 대외적으로는 선박 단위로 구조료를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선박 공동체 간의 구조료 분배 비율은 1. 당사자 간에 미리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2. 당사자 간에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3. 그 다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하여진 각 선박 공동체가 가질 구조료는 다시 그 선박 공동체 내에서의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명구조자의 구조료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구조의 경우 선박 또는 적하와 동일한 해난 사고에서 재산구조와 경합하여 임명구조에 종사한 자는 선박 또는 적하의 구조 결과를 전제로 하여 재산구조자의 구조료와 독립된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료 청구권은 임명이 구조된 결과 재산의 구조가 보다 잘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의 피구조자에 대하여 직접 인정하게 됩니다. 임명구조자가 분배받을 구조료는 피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2조 이상의 구조자가 공동으로 구조하되 한편은 임명만 구조하고 다른 한편은 해산만 구조한 경우에도 임명구조자에게 소정의 구조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내부에서의 구조료의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선박 내부에서의 구조료의 분배는 먼저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회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선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선원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한 선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해난이 구조되는 경우에는 선박을 구조 용구로 하여 선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원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통일적인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해난 구조는 하나의 선박 공동체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박 공동체를 구성하는 선박 소유자, 선장, 회원 등이 구조료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고 이를 내부적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조료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료 채무자인데요. 구조료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운송물에 관하여 구조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구조와 함께 임명 구조가 있는 경우 임명 구조자도 구조료 청구권을 갖는데 이때 구조료 채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명의 피구조자가 아니라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피구조자인 선박 소유자는 구조료의 청구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조료의 지급 비율입니다. 구조료 채무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 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은 구조료의 지급에 관한 피구조선 선장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난 구조가 있은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재판위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구조료에 관한 소에 있어서 선장은 스스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소에 관하여 선고된 확정 판결은 구조료 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선장의 권한이 구조료 채권자의 선장에게도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749조에 의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에 한하여 대리권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료 청구권의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특권인데요. 해난 구조자의 구조료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박 우선특권과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구조선, 그 속구 등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이 우선특권은 그 선박 소유자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적하의 구조에 종사한 자는 그 구조료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구조료 청구권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에도 선박 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음은 유치권인데요. 해난 구조자는 그가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조료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대하여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료 청구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료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데요.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선박 충돌로 인한 채권과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3-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